예,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0일 정한영입니다. 제가 녹음을 1시간 동안 했다가 예, 하울링이 들어가서 스피커가 켜진 걸 모르고 중간에 녹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다만 이제 뭐 잘하는 건 잘하시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저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저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래도 성남시장 때 초대해 주셔가지고 유튜브 녹음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었는데 뭐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인상은 없었어요. 예. 특별한 인상은 없었고, 그 얘기는 뭐, 그렇게 뭐 좋았던 기억은 없었어요. 뭐 크게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없었지만 기대가 없었어요. 그 후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전부터 뭐 다른 이야기하고 뭐 또 특히 대통령의 어떠한 그 인생 그 살아오신 그 역경을 딛고 그 자리까지 오른 어떤 그런 모습은 예, 저도 뭐 칭송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용기를 내서 좀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들 자체가 지금 왜곡이 되고 발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도 나왔고 또 이게 트위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간 트위터는 이 글이 없던데 어찌됐든 이 공식적인 SNS를 통해서 그 계정을 통해서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글을 근거로 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보니까 민주당 관련한 이야기나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한 4대 3이나 5대 2? 이 정도로 예, 많이 붙어요. 싫어가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제 이야기에 동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이것은 금방 또 드러날 이야기고 해서 단순히 뭐 어그로를 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현 정부 들어서고 이제 1년이 가까워지니까 오랫동안 제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막 그 밑바닥서부터 불편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책을 냈죠. 청춘 청구권. 제목을 정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청춘 청구권. 그죠? 요거는 이제 책 내용을 읽으시면은 보다 더 좀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실 부분이고요. 책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29,000원이고요. 예스24, 알라딘, 쿠팡, 있고요. 웬만하면 예스24나 알라딘 쪽으로 주문하시는 게 좀 더 나으리라고 제 입장에서 좀 낫습니다. 낫고 책은 제가 15년 전에 썼던 책들, 10년 전에 썼던 책들보다는 좀 다르죠. 다르고 편집부터 해서 대부분 거의 뭐 90%, 99%에 가깝게 그냥 제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표지도 뭐 기존의 책들과 좀 다르게 약간 좀 심플하죠. 심플하게 그냥 제 스타일대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뭐 내가 이번 생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구글의 그 플레이북에 전자책도 올려놨습니다. 전자책은 3,000원이 안 되죠. 가격은
인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올려놨고요. 또 전자책에서 원문의 한 3분의 1인가? 예, 대부분을 뭐 미리 보기로 최대한 볼 수 있게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레이북에서 미리 보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즘 뭐 책을 안 읽는 시대인데 예, 가치 있는 책을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예,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이제 불편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싫어요 댓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예, 그래도 또 좋아요를 눌러주실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눌러주셔야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는 사회가 됐습니다. 자, 원문 그대로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앞에 지금 1시간 동안 녹음했던 걸 다시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나 내용이 잘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나는 시간이 한가해서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 라이브에 이게 지금 3시간짜리인데 뒷부분에 녹음을 했는데 이 하울링이 생겨서 스피커 소리가 다시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거예요. 네, 어찌됐든 예, 지금 라이브에 녹음을 했습니다. 일부 공개를 했네요. 잠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들으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지만 예, 제가 용기를 내서 자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따라가겠습니다.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예, 그죠?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 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당히 그죠? 다주택자들을 불법이다, 부도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찬양과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는 대통령께서 하실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심에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면 참모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제가 다주택자를 옹호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다주택자인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소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집을 소유한 사람은 소수지만 그죠? 집을 소유한 사람의 가족은 여럿이에요. 이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 전체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무주택 청년들 중에 부모들이 집을 다주택으로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상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증여를 하기도 어려워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 세금이 많다고 떠드냐 이런 반박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챗GPT나 제미니한테 검색을 해보세요. OECD 가입국 중에 어느 국가가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제일 많은지 거래와 상속세가 어느 국가가 제일 많은지 상속세는 일본이 1위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비율만 이야기한 거예요. 세율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대한민국 국가 재정의 재원 중에 세금 재원 중에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관련한 세금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무주택자인 청년들한테 집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다주택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얘가 세대 분리를 해야 돼요. 주소를 부모님 집에 같이 둬도 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상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부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는
세대 독립을 시켜서, 그죠? 일찌감치 세대 독립을 시켜서 무주택자로 해서 청약 통장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죠? 우리 함께 잘 살자고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는 거지 신보예요. 거지 신보. 네? 제도가 그러니까 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모은 자산을 너무 과도한 세금에서 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네? 이혼을 해야 한다니까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내 자녀한테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고 얘를 일찌감치 청년 무주택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잡히는 수치와 현실은 많이 다르다. 그죠? 자,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라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많이 사서 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죠? 국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죠.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국가가 잘 살게 되는 국가가 어떠한 그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 지표가 어디로 나타나요?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을 낮추겠다고요? 그거는 당연한 에너지의 발산이에요. 어떠한 국가도 역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값이 낮은 경우는 없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살면 가격은 내려요. 부동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평생 집 몇 채, 아니 집을 거래하지 않은 사람들이 떠드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현상 중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2000년도 이전에 IMF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마 2000년도 언제였더라?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이제 저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를 도로에 차가 많은데 왜 자동차를 한 집에 두 대씩 필요하냐? 한 집에 한 대씩만 가져라. 그리고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경차 한 대, 일반 차 한 대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고 더 이상의 차를 사는 거는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법인차로 돌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세금을 더 냈죠. 마치 우리가 차를 더 많이 소유하면 안 되는 것 마냥. 지금은 대한민국의 차량 보유 대수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차가 넘쳐나다 보니까 요즘은 운전면허도 젊은 친구들이 안 딴다고 하더라고요. 왜?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 모든 사람이 왜 너만 차를 갖고 있느냐? 물론 초창기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차가 이제 과잉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만 사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몇 대씩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굳이 차를 안 사요. 그리고 누가 차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90년대는 그 짓거리를 했어요. 에? 누구만 차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2000년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외제차 타면 돌멩이 던졌어요. 진짜로. 에? 지금은 외제차 타는 거를 당연하게 얘기하죠. 단순히 일본 차를 타냐 네가 이게 아니에요. 네가 국산 특히 IMF 끝나고 나서 외제차를 타?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따 그런 광기를 부렸어요. 지금은 그런 소리 아무도 안 하죠. 자체가. 예? 자, 근데 지금 집이 없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없는 건가요? 여러분이 내가 집을 못 샀다고 해서 진짜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미래 젊은 세대를 걱정해서 집이 없는 건가요? 예? 이거는 일단은 자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이러한 좌표를 찍어주면 밑에서 딸랑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유튜버들이 매불쇼 같은 채널 같은데 보세요.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마치 투기고 자기네들이 주식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옳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투기입니까? 주식이 투기입니까? 기업에 투자를 해야 산업에 이바지한다고요? 개뿔? 예? 주가 조작이 횡연하게 일어나고 그죠? 기업들의 회계 부정과 예? 예? 기업 상속을 위해서 각종 편법과 예? 오너 리스크와 어디가 투기판이에요? 제가 오전에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치를 만드는 건 뭐예요? 가치는 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 책에 참 그 얘기 제가 좀 멋지게 써놨는데 꼭 읽어보세요. 사서. 가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저명한 사람이 쓴 물건은 우리가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죠. 우리 골동품 중에서 똑같은 물건도 이게 어떤 분이 쓴 거는 비싸게 취급을 하고 일반인이나 이름 없는 사람이 쓴 거는 그냥 오래된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국민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가치가 높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배가 아프지만 강남에 잘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는 만큼 강남 땅값이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보다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월세 수입이 부동산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상가나 아파트가 수익률이 안 좋아요. 거의 다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그 사회적인 네트워크로 인해서 그 가치를 자기네들이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암호화폐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고 지금까지도 굴러가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월세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부동산 값이 왜 안 올라요? 그 사람들이 언제 추방되거나 그 시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 수입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죠?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월세 수입이 오히려 더 높아요. 아시겠어요? 미래가 보장된 대한민국 국가가 안정적이고 그죠? 예? 보장되면 보장될수록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즉 국토가 쪼개져서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이 땅에 예?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가치가 예? 존속되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체가.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전방에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도파민이 넘쳐나고 의욕이 넘쳐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질 때 왜 그렇게 됐어요? 가장 크게 앞에 내세운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그죠? 정책을 잘못했으니까 이제 잘하면 된다.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 그냥 이거 저 오르면 안 돼. 막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예? 어디든지 개발이 되고 어디든지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정당하느냐, 사회적으로 정당한 수법을 쓰느냐, 그죠? 기회를 주느냐 이 문제예요. 예? 대한민국이 더 선진국이 되고 더 잘 살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IMF도 물론 꺾여서 부동산 값이 떨어졌잖아요. 부동산 값이 올랐잖아요. 왜? 대한민국이 성장했잖아. 그래서 오른 거예요. 투기 때문에? 그거 내비둬요. 투기로 해서 집값 올려서 자기네들끼리 올리는 거는 작은 부분이에요. 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집 사야 되고 강남에 집을 쳐다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강남에 왜 집을 사야 되는데 강남에 집 못 사는 게 왜 억울한데 예? 서울에 집 못 사는 게 왜 억울한데 응? 비싼 거 사서 세금 더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비싼 거 사서 즐기고 자랑하고 세금 더 내라고요. 예? 그거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서울에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킨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서울에다 집을 더 많이 지면서 지방으로 인구를 빼겠다고? 예?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게 제가 앞에 녹음에 이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제가 비난할 내용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분에 대해서 좋은 인상도 저는 없어요. 기억에.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분이 큰 어른이었고 큰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그분이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해서는 일했을지 모를지언정 저는 국가에 대해서 기여했다고 보지 않아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능이요. 그 세대가 제가 참교육 세대, 제가 고등학교 때 참교육에 열풍이 불었는데 그때 공정을 이야기하고 사회교육제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데모를 했었던 계기도 그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네? 학력고사보다 더 좋은 형태로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만든 제도가 어떤 식이 됐어요? 그 복잡한 수능 제도가 결국은 그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해놓고 자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모든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대학교에 합격을 해놓고 그죠? 합격해놓고 골라요. 몇 번의 원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죠? 그 밑에 애들은 아이고 제발 하나라도 됐으면 하고 기회만 많았지. 똑같이 기회를 모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 돈 많은 애들이 사회 인사층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놓고 걔네들이 먼저 고르게끔 예? 실수라도 걔네들은 떨어지지 않게끔 대학제도가 지금 그래요. 응? 과거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지만 학력고사보다 지금 수능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사법제도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고시보다 지금이 사법제도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다 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 사회 공정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됐어요, 시장에서? 구호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냐고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낮춰서 무주택자들의 집 수요를 늘리겠다? 이런 개소리가 있어요? 왜 이게 잘못됐냐면요. 무주택자로 사는 것이 더 좋아요. 내가 소득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복지 혜택이 임대주택이든 임대주택이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요. 소득이 없으면. 예? 집 가진 사람들이 다 강남 사람들이에요? 다 10억 이상짜리 집을 사세요? 몇 억짜리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집 없는 게 더 나아요. 세금도 안 내고, 예? 내가 죽어서 뭐 물려줄 자식도 없고, 내가 있는 돈 다 쓰고 살려면 그냥 임대주택에 살면 돼요. 집은 뭐예요, 집은? 내가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집을 갖는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죠? 또 이 집을 내가 상속시킬 때, 예? 상속세까지 또 부과가 돼요. 서울은 웬만한 집이 지금 다 중위가격이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웬만한 집을 상속을 시켜도 내 집을 온전히 내 자식한테 못 줘요. 그럼 이제 이딴 얘기해요. 그지 새끼들은. 자, 그게 돈 많은데 그 정도 세금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요. 똑같이 물병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지는 올라오기 전에 물을 다 처먹고 산에 올라가서 물을 안 처먹고 참은 사람한테 야 우리 같이 사는데 나눠 먹어야지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물을 안 먹고 너 먹을 때 내가 물을 안 먹고 참은 거예요. 굉장한 부자들 빼고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 세대가 돈 벌어서 소득세 다 내고 내 재산을 형성해서 내 자식들한테 좋은 옷 2개 입힐 거 하나 입히고 못 입히고 예? 내가 돈 쓸 거 안 쓰고 아껴서 자산을 모아서 아둥바둥해서 만든 자산을 내 자식한테 상속시킬 때 너 돈 많으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내가 아둥바둥 모아가지고 나중에 얘 대학교 갈 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학비니 뭐니 내가 그때 학교에 저축을 했어요. 얘 집도 장만하는데 도움 주고 싶고 막 아둥바둥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과로사로 죽었어. 난 자식한테 몇 년 후에 쓰려고 돈을 안 쓰고 모았단 말이야. 세금 다 내고. 내 한 몸이잖아요. 내 자식은. 그런데 네가 얘한테 돈을 주니까 세금을 내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상속세 1위라는 거 맞았어요. 1위에 1위.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은 세율만 낮은 거지 실제적으로 1위입니다. 일반인들한테 부여되는 세금이 대한민국 1위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OECD 선진국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이 1등이라고. 예? 돈을 그렇게 1등으로 벌지도 못하면서 세금은 1등이라고. 예? 그런데도 뭔 이유만 생기면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말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 예? 본인은 부자 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저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나는 부자가 되고자 하니까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나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제 주머니는 거지지만 제 마음은 부자로 가고 싶기 때문에, 예? 내가 중산층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거지로 살 생각이라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예? 저 새끼들은 돈 많은 놈들이 그것도 못 내냐고. 예?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에요? 갑자기 얻은 이익이에요?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왜곡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게 뭐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다라면 주고받거니 하면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혼자 두 번을 지금 아까 녹음한 게 지금 안 좋아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자, 또 우리 대통령님 말씀 한번 보자고요. 자, 분명히 최소한 찬양을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입을 닫으셔야죠.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기침도, 그죠? 눈빛도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보고 있고, 예? 그 자리가, 예? 영향력이 큰데, 예? 이렇게 좌표를 찍어 놓고, 아, 내가 뭐 언제 뭐 부자들 내가, 아니, 다주택자들 내가 뭐, 나쁜 놈이라고 했어? 그냥 우리 좋게 잘 살자고 하지 않았냐?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그거예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 중에 하나가, 저도 딱 한 번 대면이었지만 뭐가 느끼는 거냐면 뭔가 기분이 나빠. 그죠? 옳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은근히 뭔가 전제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 안 한다라고,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고.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뭐야 이게?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합니다. 자, 뭐예요? 상식에 부합합니다라고 이미 상식을 정의했죠. 본인의 주관대로. 이게 대통령께서 이야기할 문법인가요? 어법인가요? 그죠?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 그죠? 이거는 주관적이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으로 제약을 가했어요.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그 사람들이 이미 투기를 해서 어떠한 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다주택자가 되는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뭐하러 민주주의를 해요? 네? 다수를 위해서라는 논리를 또 쓰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산당이고 그게 나치즘이고 전체주의잖아요. 네? 전체 모든 사람들이, 자, 전체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야, 너는 지금 먹을 거 갖고 있잖아. 그럼 나눠야 되지 않냐? 그것은 그 사람이 부당하게 먹을 걸 가지고 있다라면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미리 다 먹어놓고 참고 견딘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도시락 안 까먹고 기다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 자기들은 미리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다 먹어놓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수냐 다수냐로 갖다가 정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어느 순간 소수가 다수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상속세가 왜 전 세계 1위가 됐냐면 이게 지금 상속세가 지금 몇 년에 이야기한 거예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김대중 정부 때인가 그 당시에 5억이나 10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고 전 국민에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5억이면 지금 50억이에요. 단순히 50억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영향력 가치는. 아시겠어요?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세금 조사를 치밀하게 안 했다고요. 100억 재산도 내가 50억이나 10억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시절에 정한 거예요. 지금은 몇 천만 원 재산도 다 컴퓨터로 다 지금 나와요. 튀어나와요. 함부로 신고할 수 없고 바닥까지 긁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옛날에는 느슨할 때 5억이라는 기준이었어요. 상속세가. 지금 뭐예요? 돈 가치도 확 떨어졌지만 지금은 치밀하게 계산해서 5억이에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안에 내가 증여한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요. 예전에는 그런 조사가 힘들었고, 그죠?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했어도 적용 범위가 느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왜 지금 상속세 문제를 거론하냐?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10억이 넘어요, 지금. 집값만 해도. 자산이. 예? 예전에 상속세 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신경을 안 썼어. 예? 지금 왜 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어떠한 숫자나 기준 가지고, 주관적인 기준 가지고, 자, 이 정도면 적당하지요라고 자른 것이 지금 당장은 맞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법과 제도는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바뀌는 동안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깁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가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다주택자를 갖다 규제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들 몇 사람만의 문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그 사람 소유자는 한 명일지 모르지만 그 가족, 패밀리는 여러 명이에요.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가족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좌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다주택자 때문에 월세나 전세가 있는 거예요. 싼 거예요. 다주택자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집을 욕심이든 어떠한 사연이 있든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월세 수입이나 원화를 추구하지 않고, 예? 자기가 투자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더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대시장에서 3% 이상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5%예요. 공식적으로는 5% 이상 나오는 물건이 없어요. 제가 장담코 얘기하는데, 내가 15년 전에도 내가 책에도 쓴 이야기고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우리가 산정할 때, 월세 수입을 상정할 때 5% 이상 나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있는 곳은 어디냐면 불안한 지역, 언제 망할지 모르는 지역은 5% 이상 나와요. 부동산 가격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지역은 5% 이상 안 나옵니다. 이게 시장 원리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3%가 안 넘습니다. 3%가. 예? 지금 상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를 구매한 사람들이, 그죠? 세를 놓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3% 5%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거는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 자꾸 대통령께서는 부당한 특혜는 회수돼야 된다. 강조하지만 다주택자한테 부당한 특혜를 준 게 없어요. 1가구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한테 세금의 혜택이 있었나요? 더 저렴한 게? 아니에요. 1가구 1주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예? 민주정부 때. 그런데 이것이 반발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이 잡았을 때 이걸 규제를 완화한 거죠. 야, 좀 심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심하게 규제를 하니까 윤석열이가 완화했죠. 예? 혜택을 더 준 거를, 예?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없는 혜택을 윤석열 정부가 혜택을 준 걸 갖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원상태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많이 상식 이상의 세금을,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위라는 걸 아세요? 1위. 다들 이야기를 안 하는데 1위예요.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전 세계 1위라고. 이 상태에서 더 부과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정권이 바뀌는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편법으로, 법을 못 바꾸니까 편법으로 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편법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야, 그거 혜택 아니냐. 저 새끼는 10대 때렸어야 되는데 한 대 때리면 혜택이지. 이 논리예요, 지금. 한 대 때리는 것 자체가 왜 때리냐라는 것이 정당성이 없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저 새끼 10대 맞아야 될 놈을 왜 한 대밖에 안 때려. 10대 때려야지라는 식으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다음 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 나타난다니까요. 예? 왜 이걸 몰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서요. 네?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웅시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게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 끝까지 가세요. 예? 현재 지지율 끝까지 지키시라고. 예?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합니다. 사회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건 줄 아세요? 이게 다주택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의 원흉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자체장이 만든 거고 정부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예? 건설 업체들이, 언론이, 건설 업체들이, 지배주주가 있는 언론들이, 예? 그거 아니어도 모든 언론들이, 왜? 얘네들이 돈을 제일 뒤에서 많이 주니까 시장을 왜곡시키고 편법을 만들고, 예?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대부분 국민들은 평생 지금 몇 번 사기도 힘들고 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예? 자, 법은 그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함부로 법을 뜯어고치고 적용해서는 안 돼요.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민한테 부담을 지어지는 거예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마치 모든 국민이 이것을 찬성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요. 자체가. 예? 다수를 위해서. 이게 공리주의잖아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겠다. 이게 어떤 발상이에요? 빨갱이 발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다수가 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자? 내 인간의 욕망이 나는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 하는 소위 말해 예?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지금 걷어치우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예? 다 임대주택이나 저렴하게 우리가 집값을 낮출 테니까 어? 자 여기서 살고 응? 자, 공장 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주식 투자해. 예?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한 거냐면요. 뭐 여러 말 많이 하죠. 그죠? 아,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국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요? 솔직히? 그렇게 대인배고 그렇게 착하고 여유가 있으세요? 예? 그럼 하세요. 하세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는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소인배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는 회사 오너를 믿지 않아요. 응? 회사 오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예? 나는 내가 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기를 원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죠? 난 대한민국을 믿어요.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자 국민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토가. 예? 대한민국의 국력이 50년 동안 70년 동안 성장한 6.25 전쟁 이후로 70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국토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투기로 몰아요? 그리고 투기가 뭐가 잘못됐는데? 예? 내가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지만 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확신이 들었어. 그럼 빚내서 하는 거죠. 돈 없는 놈이 어떻게 투자를 해? 투기를 해야지. 예?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럼 고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투기와 투자의 정의가 뭔데요? 투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던지는 거고 투기는 돈이 없으니까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한문에 한자에 명확하게 그 뜻이 있어요. 투기와 투자에 대한 차이가. 투기가 나쁘다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내가 기회를 쫓아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 왜 로또를 사세요?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 가지고 기회를 잡으려는 거잖아요. 내가 번호를 맞추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야. 왜 그걸 부정해요? 그걸 부정하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자기는 고귀하고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 착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회가 아니라니까. 착한 척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비하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 자,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 투자 투기를 이렇게 어떠한 언어에서 단어에서 있잖아요. 그죠? 악과선으로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주관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은 자기 주관이 있어도 그죠? 자기 주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전 국민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통령 개인의 이상주의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설사 90%가 되더라도 10%의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주장을 내 주관과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유튜버의 언어예요. 유튜버의 언어.
저 같은 놈 수준의 언어라고요. 예? 그런데도 명확하지가 않아. 예? 아니, 불법도 아니야. 범죄자도 아니야. 다주택자가. 그럼 그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할 이유가 뭔데? 너희들이 미래의 이익을 더 추구할 거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야.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엄연히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100% 감면받습니까? 예?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뭐 감면에 뭐 면제 있어요. 조항 있긴 있어요. 참, 그것도 제가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럼 1가구 1주택은? 예? 1가구 1주택은 서울의 강남의 집 한 채 값은 시골의 집 10채 값이야. 예? 1가구 1주택은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비싼 집에 살고 있는데 감면받고, 예? 시골에 집 같지 않은 집 서너 채 갖고 있으면은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더 내야 되는데? 단순히 집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예? 이게 정당한 논리예요? 어? 집 없는 사람이란 단어를 빼야 된다니까요. 자꾸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을 살 사람인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게.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을 자꾸 동격화해. 예? 이거부터 잘못된 거라고요. 자체가. 그죠? 여기까지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전세 월세 100% 올라갑니다. 100% 올라가요. 그렇지 않다고 막 얘기하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거니까 내린다고요? 아이고야. 무슨 근거로? 예? 다주택자들이 미래에 대한 집값이 오를 이익 때문에, 예? 월세나 전세를 싸게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집들을 누가 사요? 철저하게 내가 투자한 것만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집단이 그 집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 투자한 것만큼 은행 금리만큼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이자가 안 나오면, 예? 왜 세를 줘요? 나는 뭐 흙 파먹고 살아? 예? 은행 이자보다 지금 안 나오는, 그러니까 대출 이자도 안 나오는 금액으로 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전세가 올라서 걱정이다. 전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집값이 올라서 전세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전세가 오르는 것은, 그죠? 딱 하나예요. 집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예? 근데 우리 집도 전세를 올린대. 집주인이 올려봤는데. 물가가 올랐잖아. 돈 가치가 떨어졌잖아. 예? 최저급여가 올랐잖아요. 지금 편의점 알바생 월급이 30년 전에 공무원 월급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월급하고 비슷해. 최저급여가. 예? 돈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비용 자체가. 이건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또 해야 되겠는데 지금 두 번 하자 보니까 좀 힘들어요. 하는데, 자, 집값은 대한민국이 하여튼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대통령이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 호르몬이 넘치고 막 힘이 넘쳐요. 그죠?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모든 것엔 대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트위터에 이러한 글 수준의 이러한 논리적으로나 앞뒤 안 맞는 글을 갖다가 자기의 주관적인 어떠한 그런 글을 갖다가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한 후폭풍을 생각해야죠.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책임질 거예요? 담당 주무관이 책임질 거예요? 대통령이 써서 올렸잖아요, 여기다가. 예? 설사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죠? 대통령은 지위가 달라요. 위치가 성남시장이 아니라고요. 예? 이게 유튜브가 아니라고. 어? 노무현 대통령은, 그죠? 한미 FTA 때 저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욕은 안 했지만 단 한 번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 그 정책을 주변에서 응? 야 진짜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예?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 자체를 욕을 했죠. 예? 이러한 발상을 하고 주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욕할 수는 없으니까. 영화 산업 다 망친다고 난리 쳤죠. 영화인들 다 머리 깎고 뭐하고. 예?
미국 영화가 들어오면 한국 다 망한다고? 어?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서 정책을 피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거 아무나 해, 그거는. 에? 그거 뭐 하면 되죠. 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원하는데. 물론 그것도 안 쳐듣고 안 하는 놈이 있으니까 문제지만, 에?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대다수의 의견을 당신이 듣고 하라고? 아니죠. 전체 국민을 위해서, 대다수 포함 전체 국민을 위해서 미래에, 그죠? 우리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예? 그 이상을, 예? 어떠한 그 결단을 내리고 중재하고, 예? 풀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뽑는 거죠. 이게, 예? 국민의 뜻이라고? 이거 누구의 발상이에요? 나치의 나치, 그게 전체주의라고. 예? 대다수의, 어떻게 SNS에 대다수를 위하라는 그런 시대 뒤떨어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막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맞다고 보세요? 이게? 이렇게 던지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서 대통령의 뜻대로 우리 위대한 영도자를 따라서 그죠? 열심히 우리가 하면 돼. 민주당을 위하여. 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여. 그건 누구 발상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이야기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그죠? 우린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분열이 되고 개판이 되고 무너져도 예? 갑자기 국진당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준석이가 철들어서 예? 미래의 대한민국이 열리는 길이라면 우리가 글로 가야죠. 정치 세력끼리는 자기네들 민주당끼리는 의리 지키고 뭐하고 따지겠지만 그건 민주당 이야기라고. 예? 민주당 당원이 많고 국민의 대다수가 민주당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지지할 때만의 세력들의 문제라고. 대통령 전체 공론화 문제가 아니라고. 예? 주택 문제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다주택자를 건드렸을 때 문제 중에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올해부터 빈집들이 늘어납니다. 빈상가가 늘어나고 지금 빈집들이 늘어나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결혼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자, 죽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집 마지막 다 병원 가기 전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 집 누가 살 거예요? 국가가 살 거예요? 탐욕을 가진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혹시나 잘 될지 모르는 재건축이 될지 재개발이 될지 혹시 내가 이사 갈지 모르는 혹시 집값이 오를까 라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줘야 된다고요. 에? 그래야만 일본처럼 빈집이 안 생긴다고. 에? 일본이 왜 빈집이 생긴 건데? 어? 일본 국민들이 그죠? 자기네들 집을 사는 데에 대한 투기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희망을 놔버린 거야.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야, 참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때 세계 2위였다고. 2위. 에? 세계 2위였다가 미국한테 얻어맞고 추락해요. 2위 하던 애가 떨어지는 거였다고.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중이라고 지금. 에? 입장이 다른 거예요. 어? 걔네들은 이제 더 이상 에? 야, 씨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국민적인 의욕이 꺾였다고. 이제 우리는 K 국뽕에 차서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당연히 부동산 값을 끌어올려요. 그게 맞고 부동산 값이 오르면 국가의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국가의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임대사업이나 복지사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이 적으면 복지 예산 줄여야죠. 그럼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산다? 와. 돈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떨어지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무주택으로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집을 산다고? 예? 집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요? 예? 생각해보세요. 부산 가면 빈집들 많아요. 구도심지에. 대전도 그렇지만, 부산은 우리 산등석에, 그죠? 옛날 피난민들 때부터 살던 집들, 작은 집들 많잖아요. 예? 90년대에 몇 천만 원씩 거래되던 집들이에요. 그 집들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줘도 안 살아요, 아무도. 어? 왜? 예?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집을 안 산다고. 뭐하러 그 집 들어가 살아요? 임대주택 가서 살면 되지.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까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10년, 20년 기다릴 생각하고 사는 거야. 예? 어느 날 갑자기 막 집 사서 투기해서 막 그 몇 달 만에 뭐 1, 2년 만에 막 몇 억씩 벌고 몇 천만씩 벌고 막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예? 자, 집값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뭐부터 되나요? 많이 오른 게 있고 안 오른 게 있죠. 그럼 세금상 안 오른 거부터 내놓는다고. 싼 거부터. 싼 거에 대한 시장이 과잉이 돼 버린다고요. 이들이 내놓기 시작하면. 예?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니까. 무주택자가 이걸 살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1억 이하짜리 집은 돈 없는 사람들이 살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 관심 1도 없다니까. 예?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무조건 안 사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예? 내가 지금 사고 싶은데 내가 찍은 집이 올라서 억울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거를 맞춰주겠다고요? 어떻게? 그 기준을 누가 정해서? 예? 핀셋으로 정교하게 대통령이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억울해. 이 사람은 안 억울하니까 뺏어도 돼. 왜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이 되냐고요. 제도는 심플해야 돼요. 심플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세금이 얼마나 복잡한지. 전 세계의 부동산 거래세가 제일 높다라는 사실. 전 세계의 상속세가 제일 높다라는 사실. 예? 그렇게 세금을 여기다 많이 부과하고, 예? 또 이제는, 또 명분을 찾아서 또 부과한다고? 예? 제가 지금, 참. 어찌됐든,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예? 아무리 의도가 대통령이 어떤 주관적인 뭐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이런 의견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트럼프나 하는 거예요. 트럼프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자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출렁거리거나 현재 주식 시장이 오른다고 막 하다가 만약에 주식 시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 국민들이 어떻게 굴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못 보셨어요? 예?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걸 외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 잘못을 해도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예? 지금 두 번 녹음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한데. 어찌됐든 이 정도 수준의 글은 유튜브가 올려야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디테일한 정책까지 지시하고 자기의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의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후에 굉장한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게 없다. 예? 무슨 혜택을 줬길래 그 혜택을 다시 거두겠다는 거예요. 예? 10대 때릴 거 한 대만 때렸으니 이제 다시 10대를 때리겠다는 논리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의 집하고 자꾸 집값이 이렇게 비싸서 되느냐. 강남의 집을 사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셔야죠.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려서 없는 사람에게 강남의 집을 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 하던 집이 50억을 하나, 60억 하던 집이 30억 하나 일반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주택연금하고 관련된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즉 현재 제도에 우리나라 제도의 사회적인 제도에 그죠? 일반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공급 수요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주택연금이 적용되는 집 가장 보편적인 집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집들이에요. 이 집을 기준으로 주택 정책을 우리가 통계를 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가 중산층이고 여기에 시장의 대다수고 그죠?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가능한 집인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 제도에서도 또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고 집을 어? 일가구 다주택자들의 대다수는 큰 평수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예? 10억짜리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인 집을 가지고 있고 아주 저렴한 집들의 버려진 집들을 가지고 있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고 예? 아니면 본의 아니게 집을 몇 채 갖게 됐거나 이런 거지. 대한민국에 투기꾼이 얼마나 많아서요. 예? 대한민국에 투기꾼이 많겠어요. LH나 공무원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에서 개발 정보 가지고 이익을 취득한 게 더 많겠어요. 예? 그리고 투기꾼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죠? 공격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 주식하는 사람이 투기꾼이에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투기꾼이에요. 그 내심의 속마음이. 예? 주식이 더 고상한 겁니까? 매일 집 산 사람이 매일 자기 집값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예? 주식하는 사람들처럼 매일 쳐다보면서 막 그냥 예? 우리의 진짜 내심의 투기의 마음을 따진다면 뭐가 더한데? 예?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아니 코스피 지수가 5,700이 넘은 걸로 아는데 자, 이제 더 오르면 그죠? 야, 우리 국민들 주식해서 다 부자 됐어요. 행복하세요라고 퇴임하실 때까지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주식이 계속 유지돼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 유지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더 오르길 바라지? 인간의 욕심을 맞춰주는 게 그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우성친다고 해서 그것을 맞춰주는 게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을 예, 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SNS부터 끊으세요. 예? SNS에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합법으로 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중간에 있는 관료들과 예?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책임을 지고 각자 역할을 해야 될 장관들이나 차관들, 관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내 말이 옳다는데 그 앞에서 대한민국 문화의 분위기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감히 누가 말하겠습니까? 너무나 의혹이 앞서서 생긴 문제라고 봐요. 예? 저는 제 이야기가 비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저와 같은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예. 제가 앞에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녹음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자, 국민의힘이 집값이 떨어진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집값은 그 사회가 안정화되고 그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 때 국가가 해야 될 것은 집값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값을 그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게 과연 되는가를 고민해야죠.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집값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들쑤시지 않아도 떨어집니다. 네.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잘했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컸을 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들이 더 행복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럼 윤석열 국민들이 원망하고 부동산을 안 잡았다고 하고 윤석열을 찍었느냐? 이것은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랐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신뢰했고 국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뺏어간 거예요, 국가가 세금으로. 네? 아니 공이 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했고 국가의 미래를 보고 대한민국을 믿고 예?
투자를 한 것이 부동산 집값을 올라가는 가장 근본인 거예요. 일부, 그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강남 이야기를 하고 그건 강남의 문제예요. 강남의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문제로 왜 왜곡하냐는 거죠. 네?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집값 올랐어요?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매년 30만 명씩 죽는데? 네? 매년 30만 명씩 죽어 나가는데 집 가진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매번 지금 다 30만 명씩 지금 병원으로 가는데 예? 지금 빈집의 문제가 지금 농촌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골만의 문제가? 이미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집이 비어 있다고요. 사는 사람도 없고 새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어? 자, 앞으로 계속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